일몰제를 앞두고 광주시가 민간에 특례를 주는 방식의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에서 답을 찾는 일이 관건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고압선을 만지며 작업하는 전기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보도합니다. 민주당 광주구청장 후보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구청장이 야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동구청장과 서구청장 후보 경선이 뜨겁습니다. 15명의 사상자가 난 영암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 지정만 해놓고 20년이 넘게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가 광주에는 모두 25곳에 달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광주시는 2020년 6월까지 공원 부지 매입을 끝내야 합니다.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개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유지 매입에 모두 1조 7천억 원이 넘게 든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광주시는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상당량의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 체납하고 그 대가로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 안 된 25곳 가운데 10곳은 민간공원 방식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곳은 예산을 투입해 공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면적으로 놓고 보면 민간공원 방식이 전체 공원 부지의 90% 가까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론 우선 4개 공원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매입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미만의 개발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검증을 통해 1단계 최종 사업자를 이르면 6월 말에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됐고 2단계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 역시 깊어졌습니다. 광주의 대표 공원들이 2단계에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광주시가 나름의 방안을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을 윤구수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시의 도시계획상 공원으론 최대 규모인 중앙공원. 콘크리트 도심에서 허파 역할을 하는 이 공원은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20개와 맞먹습니다. 중해공원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두 공원을 포함해서 6개 공원이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입니다. 총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의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이 공원들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개발 면적은 총 면적의 9.3%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현재 녹지 상태 그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원형지 보존 85%,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할 필요가 없게, 그래서 실질적인 대부분의 공원 조성은 미래 세대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제 1차적인 목표는 토지의 확보에 두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20층 정도로 높이를 제한해서 난개발 가능성을 막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촉박한 시간이나 시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만한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있거나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겠지만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좀 최적한을 도출했다. 하지만 1단계 때보다 공공성이 높아진 만큼 사업성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녹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5% 정도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4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중에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묻는 특별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상은 2만 볼트 이상의 전기가 흐르는 모습을 담은 겁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현장에선 고압 전선을 직접 만지는 이 같은 배전 보수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노동자가 절연 장갑을 끼고 전선을 만지는 이른바 직접 활성공법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사람 잡는 작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각종 전자파에 노출되는 탓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활성공법으로 작업을 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 노동자가
얼마 전 첫 산재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종류의 작업자들이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3년 전 급성 백혈병으로 50대의 생을 마감한 고압선 정비 근로자 장모 씨는 최근에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5년 이상 22,900V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유해 요인인 자기장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을 인과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30kg에 달하는 연장을 차고 16m 높이 전주에서 22,900V 고압선 작업을 하면 머리카락까지 곤두선다고 전기원들은 말합니다. 저쪽이 살아있는 것인지 무섭게 항상 무서운 거예요. 저거는 저승사자니 저승사자. 우리한테 저승사자니. 이렇게 위험한 활선 작업을 하며 다치거나 아픈 경우는 이 외에도 많지만 고통을 호소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참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첫 백혈병 산재 인정 소식이 알려지자 20여 년간 고압선을 다루는 일을 하다 10년 전 백혈병에 걸린 62살 임모 씨와 22,900V 변전실에서 근무하는 순천의 한 노동자도 용기를 내 백혈병 투병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백혈병 치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8만 정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라 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비인두암에 걸린 다른 활선 작업 노동자도 산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신경까지 전이가 돼갖고 월급 버는 것은 아예 안 보였죠. 방사선 치료를 36번 하고 항암 치료를 6번. 아직 산재는 한 건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정 업종 종사자들 사이에서 백혈병이 잇따라 발병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백혈병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6명 정도고 40, 50대 남성에게선 3.9명에서 4.3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원 중 활선 작업을 하는 약 1,500명 중 적어도 2명에게 백혈병이 나타난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루기 시작했거든, 활선 작업을. 그럼 이분들이 한 20년 정도 노출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분들이 계속 앞으로 똑같은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동안 누적 그런 노출량이 있으니까 발생할 가능성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편 한전은 고압선을 다루는 일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접 활선 공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구청장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두고 각 후보 진영마다 막판 표심 잡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청장과 서구청장 경선을 놓고 민주당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선거구의 경우 현직 구청장이 야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주당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성환 구청장이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함에 따라 민주당 동구청장 경선에 뛰어든 4명의 후보들은 현직 청장을 꺾을 대항마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수훈 후보는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유일한 30대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생활 밀착형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강신기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동구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혜룡 후보는 30년 동안 동구에서 치과 의사로 활동하며 지역 유권자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임태 후보는 동구 의원과 광주시 의원을 거친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무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광주 서구 역시 민주당 후보 경선이 4파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김보연 후보는 시민단체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시 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김성현 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와 중소기업 전문 경영인을 병행하며 경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남 후보는 광주시 의원 출신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고 서대석 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중앙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구청장 경선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평화당이 광주 서구갑의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김명진 예비후보와 홍은희 예비후보 가운데 한 명을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또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는 두세 명과 접촉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이전에 후보 확정 여부 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15명의 사상자가 난 영암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사고가 난 25인승 미니버스가 앞서 달리던 코란도 승용차와 충돌하기 직전에 미세하게 좌우로 휘청이며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선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미니버스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립니다. 1차선에 있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스친 버스는 급격히 중심을 잃더니 S자로 흔들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3m 아래로 추락합니다. 어제 전남 영암군 신북면 도로에서 추락해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미니버스의 전면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현장의 그 충돌 지점이나 그리고 그 사고 원인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경찰은 오늘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0m가량 이어진 타이어 자국과 도로 선형 등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은 사고 상황을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옆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스친 뒤 사고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운전자의 음주나 졸음운전,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지금 외관에 대해서 일단 상태를 확인을 했고 좀 분해를 해서 정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주시에서는 영산포 제1병원에 대책본부가 설치돼 유가족과 사고 수습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기 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진상규명 방해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황 위원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2기 사회적 참사 특위 전원위원회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도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향후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세력과 정파, 개인과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했습니다. 황 위원의 약속은 장완익 2기 특조위원장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가족협의회는 황전원 위원 사퇴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울 만톤급 해상 크레인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4일 목포 신항에 도착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상 크레인이 어제 오전 10시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출항해 오는 4일 오후 목포 신항에 접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 크레인이 부두에 접안하면 선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오는 9일 사전 점검을 거쳐 10일 오전 선체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어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동아수영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영과 다이빙, 수구 등 4개 종목에서 1,6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광주시는 오는 8월에는 대통령배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내년 세계 수영대회 붐을 조성하고 경기 운영 노하우도 습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합동 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86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고 2,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말까지 합동 단속을 한 달 더 연장하고 계도 중심이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